안녕하세요. 행복론 제4강 돈 3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이제 쇼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 산업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의 모습들을 바꿔가고 이제 변형시키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굉장히 다양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다양한 모습들이 특별히 이 쇼핑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되게 되고 그 정체성 형성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이 산업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뭐 영화라든지 뭐 사진이라든지 광고를 통해서 계속해서 동일한 모습들을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먹고 마시는 이런 것들 또 뭐 치장하는 이런 것들 또 뭐 주택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동일화되거나 획일화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이제 정체성이 형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카르트가 이야기했던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코기토 에르고숨이라고 하는 말이 현대에서는 나는 쇼핑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와 같이 자기 자신의 어떤 모습이 이 쇼핑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구성 요소들이 이렇게 결합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모두 다 돈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이렇게 살 수만 있다라면 모두 다 이제 행복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경제의 기본 원리가 희소성의 가치인 것처럼 이제 재화는 한정돼 있고 사람들이 그걸 이제 나눠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많이 갖고 어떤 사람들은 못 갖는 거죠. 이게 이제 제로섬 게임인데 누군가 먹으면 먹는 만큼 다른 사람들은 먹지 못하게 되는 이런 어떤 세계가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세계입니다. 뭐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우리가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우리가 이제 정말 살아가는 방식 속에서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특별히 이 쇼핑과 관련해서 또 쇼핑을 통해서 나의 인격, 나의 어떤 삶, 나의 어떤 정체성이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 쇼핑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형태의 나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가 이제 그 첫 시간에 1차 시에 생각해봤던 이제 이상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의 이제 그 문제 제기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쇼핑의 덫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이제 이 이야기는 쇼핑을 전혀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대 산업 자본주의에서 요구하는 방식의 쇼핑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소비하기 위해서 소비를 하게 되는 이런 쇼핑이 아니라 정말 우리 어떤 삶에 또는 우리가 이제 의미를 추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쇼핑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뭐 충분히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1930년대도 이런 모습이 이제 지금 현대 사회와 크게 다르지 않는데 이 모던보이로서 이상의 모습들을 보면 이제 뭐 이상의 작품들을 살펴보면 뭐 카페라든지 다방, 뭐 레스토랑, 영화관, 백화점, 일본이 가져다준 이런 어떤 산업 자본의 소비물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열심히 소비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쇼핑보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이 진정한 형태의 모던 보이였는가라고 하는 이제 물음과 관련해서 이상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이비 모던을 보여주는 또는 사이비 모던 보이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작품들이 이제 많이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가 즐기고 있었던 뭐 그때 당시 뭐 대부분의 중산층들 또 지식인들이 이런 것들을 즐기고 있었을 텐데 이 경성의 모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동경 또 동경은 파리 뭐 이렇게 이제 굉장히 산업 자본주의가 발달되어 있던 그런 곳들을 복제해서 만드는 그런 어떤 모조품이었고 이런 모조품들을 사용하면서 그거로부터 어떤 대리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짝퉁을 가지고서
대리 만족을 얻는 그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일본은 명치 유신 이후에 이제 타라 입구, 아시아를 벗어나서 유럽으로 간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이제 유럽 문물들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데, 뭐 그게 이제 뭐 지금은 이제 많이 내재화돼서 선진국 계열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 1930년대 40년대 이 근대에 있어서 이 일본도 여전히 그 서구 선진국을 흉내내는 그런 어떤 모조품에 만족하는 그런 어떤 상태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이게 또 사이비 모던인가? 진짜 그 모던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그 산업 자본주의의 뿌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간과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모던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이제 그 글의 축자적인 의미는 이제 새로움이다라고 하는 거죠. 새로움이다라고 이제 하는 건데, 이 근대에 있어서 이 새로운 세계, 이 모던 월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현대 세계가 아니라 어떤 과거의 낡은 세계 뭐 이런 것에 인상을 줄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근대 세계하고 현대 세계하고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던이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이제 서구가 10세기 이후에 이 산업 자본, 산업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 산업 자본들이 계속해서 축적되어 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형성하는 어떤 이제 메커니즘으로서 이제 모던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던 근대성 또는 이제 현대성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모더니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새로움을 갈망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항상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그 제품들을 소비하도록 그 소비를 증대시키는 그런 형태의 어떤 새로운 욕망을 창출하는 이런 어떤 논리로서 작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더니티, 모던이라고 하는 이제 말은 이렇게 계속해서 새로운 제품과 낡은 제품을 대비시킴으로써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얼리 어답터가 돼야 되는, 새로운 어떤 물건들을 계속 사고 소비해야 되는 이런 어떤 시간성 문제를 우리에게 제기해 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끊임없이 이 산업 자본은 이 현대적인 삶 또는 근대적인 삶 속에서 이 새로움을 추구하는, 이 새로움에 대한 어떤 강박관념적인, 이 강박증적인 어떤 삶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여해주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그 모더니티에 대해서 리오타르라고 하는 이제 철학자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포스트 모던의 조건에서 이 모던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움에 대한 강박증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산업도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론을 의심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다. 어떤 산업도 협동조합주의, 상업주의, 그리고 중농주의를 반박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다. 어느 시대에 등장하든지 간에 모더니티는 기존의 믿음을 산산이 부수지 않고서는, 그리고 실제의 결여를 발견하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다. 동시에 이제 모더니티는 다른 실제들을 발명하면서 존재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모더니티의 핵심은 새로움이죠. 그래서 이 모더니티가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해체시키고 부수고 또 그런 것들을 없애야만 이 모더니티가 이제 생겨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 모더니티는 계속해서 과거와는 다른 어떤 형태의 실제들을 꾸준히 만들어냄으로써 유지되고 존속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모던과 포스트 모던을 이야기하면서, 모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거에 대한 그 회귀주의 또 과거성에 대한 어떤 그 보수적인 어떤 믿음 또 보수적인 그런 어떤 존속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 반대로 포스트 모더니티는 이런 어떤 모던을 깨고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리오타르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모더니티가 오히려 더 이런 어떤 근본적인 과거 제도에 대해서, 과거 체계에 대해서, 과거 시스템에 대해서 완전히 함몰시키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파괴시키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결과물로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하는, 또 새로움을 쫓도록 해주는 어떤 그런 어떤 그 강박증들을 선사해 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큰 틀 아래서 이 산업 자본주의가 이 모더니즘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이제 끊임없는 내적 욕망들을 만들어내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고, 이제 그것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봤던 그 소비,
쇼핑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욕망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쇼핑은 그냥 뭐 단순하게 의식주와 관련해서 필수적인 어떤 것들을 산다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쇼핑은 좀 더 강한 부정적인 것들인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새로움에 대한 어떤 반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다 더 새로운 것, 또 보다 더 좋은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는 것이 이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내적 욕망으로서의 쇼핑의 개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먹고 사는 거, 뭐 밥을 먹고 살거나 밥을 먹거나 아니면 신발을 신거나 뭐 주택에서 집을 짓거나 사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아주 기본적인 우리의 이제 니드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들은 그대로 이제 머물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산업 자본이 우리에게 이 모더니즘을 부여하면서 우리가 더 이쁜 신발, 또 더 이쁜 옷, 뭐 더 좋은 집, 더 큰 아파트, 뭐 이런 식의 어떤 것들, 우리의 이제 정말 필요한 것들 이상의 어떤 사치라든지 아니면 이제 불필요한 그런 욕구들을 자극하면서 이 새로운 것들을 이제 추구해 나가는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이 모더니즘이 갖고 있는 산업 자본주의의 메커니즘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이제 19세기부터 시작해서 20세기 또 21세기를 거쳐가면서 모든 산업 자본주의가 지금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그런 어떤 메시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비하고 싶다, 쇼핑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 어떤 의식주들을 해결하는 그런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것들, 사치스러운 것들, 보다 더 어떤 고급, 뭐 우리가 명품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로 그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 1930년대, 40년대 이제 일본이 조선에 이식했던 이 모던 라이프, 모던한 삶에 이제 취해 있었던 이제 이상은 이런 어떤 그 산업 자본주의의 내적 원리 이런 것들을 이제 확실하게 파악을 했다라고는 이제 생각을 못했죠. 그렇지만 이제 이 모던 라이프의 기저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돈 문제. 이 돈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뚜렷하게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이상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하늘에서 얼마나 좋으니 왜 지폐가 소낙비처럼 퍼붓지 않나? 그것이 그저 한없이 야속하고 슬펐다. 나는 이렇게밖에 돈을 구하는 아무런 방법도 알지 못했다. 나는 이불 속에서 좀 울었나 보다. 돈이 왜 없냐면서. 내가 잠을 깨어났을 때 날이 환히 밝은 뒤다. 나는 거기서 일주야를 잔 것이다. 풍경이 그냥 노랗게 보인다. 그 속에서도 나는 번개처럼 아스피린과 아달린이 생각났다. 아스피린, 아달린, 아스피린, 아달린, 마르크스 말사스, 마도로스, 아스피린, 아달린. 아내는 한 달 동안 아달린을 아스피린이라고 속이고 내게 먹였다. 여러분도 이제 뭐 어느 순간 되면 이불에서 울 수도 있죠. 왜 돈이 없는지,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한지, 왜 내가 사고 싶은 것들이 정말 많은데 이걸 살 수 없는지, 뭐 이런 한숨이라든지 이런 어떤 원망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가졌을 거예요. 뭐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소수의 뭐 20% 30% 그런 어떤 자본가 계급을 제외하고는 임금 노동자들은 대부분 다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여기서 이제 그 아스피린은 이제 부부간의 사랑을 보여주는 어떤 증표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아스피린 대신 아달린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에 대한 어떤 거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신이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남편이 이제 맨정신으로 있으며 자신이 매춘이라고 하는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남편을 사랑하지만 또 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남편을 또 부정해야만 하는 이런 어떤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그 산업 자본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 인간관계의 한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은 자신이 건넨 돈을 다시 돌려준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이 돈이 갖고 있는 최면 효과와 똑같은 아달린 최면제를 주는 것밖에 다른 일들을 할 수 없는 것들이죠. 여기서 이제 마르크스는 이제 돈을 의미하고 있고, 멜더스는 이제 그 모던한 도시를 가득 채운 인구, 멜서스 인구론에서 나오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마도로스는 이제 미스코시 백화점 주변을 떠돌아다니는 이 돈과 사람들의 바다에서 현기증을 느끼는 이제 주인공 자신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직도 아달린에 취해서 이 수면제에 취해서 주인공은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마지막에 도착한 곳이 바로 이제 이 모던한 라이프를 상징하는 미스코시 백화점. 이제 그 오늘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미스코시 경성점이 그 1930년도 10월 24일에 개점하는데 지금 이게 신세계백화점 본점이에요. 중구 소공로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여러분 좀 뭔가 이제 떠오르죠. 왜 지금 현대 그 자본가 계급이 그 일본과 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연관돼 있다. 산업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지배 계층이 바뀔 뿐이지 항상 이 자본주의에서 욕구 또 소비 욕구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시스템은 항상 똑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달린에 취해 있어가지고 정신없이 뭐 혼비백산해 있는데 주인공이 마지막까지 찾아간 거, 맨정신을 가지고 찾아간 곳이 바로 이제 미스코시 백화점이죠. 백화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 순간까지 쇼핑을 하고 싶은 거죠. 마지막 순간까지 그 돈에 대한 그런 욕구를 해소하고 싶은 돈에 대한 그런 욕구라고 하는 것들을 뭔가 이제 느끼고 싶어하는 이 어떤 마지막 종착역이 또 미스코시 백화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갑자기 정오에 사이렌이 울리면서 몽롱한 정신을 이제 일깨우게 되죠. 이제 굉장히 유명한 마지막 부분인데, 자 이때 뚜 하고 정오 사이렌이 울렸다. 사람들은 모두 내 활개를 펴고 닭처럼 푸드덕거리는 것 같고 온갖 유리와 강철과 대리석과 지폐와 잉크가 부글부글 끓고 수선을 떨고 하는 것 같은 찰나. 그야말로 현란을 극한 정오다. 나는 불현듯이 겨드랑이가 가렵다. 아하, 그것은 내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국이다. 오늘은 없는 이 날개. 머릿속에서는 희망과 야심에 말소된 페이지가 딕셔너리 넘어가듯 번뜩였다. 나는 걷던 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어디 한번 이렇게 외쳐보고 싶었다. 날개야 다시 돋아라. 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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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날자꾸나.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자, 주인공은 이제 쇼핑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는 이 경성에서 엄청난 소외감을 느끼죠. 왜? 돈이 없으니까. 쇼핑할 수 없으니까. 자신의 정체성이 쇼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또 거기서 느끼는 어떤 그런 쾌락이 굉장히 좋은 건데 그것을 하나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주인공은 이제 돈이 가져다 주는 이런 어떤 자유의 느낌이 없어지는, 쇼핑을 하지 못하면서 갖게 되는 그런 어떤 그 제한된 삶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들이죠. 활개짓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날개로 이렇게 푸닥푸닥 거릴 수 있었던 것은 이 돈이라는 거, 쇼핑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자신의 모습, 자신의 날개, 자신이 유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 자신의 정체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돈이 없는 순간, 쇼핑을 못하는 순간, 자기 자신은 굉장히 처량한,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없는 날개, 불가능한 날개가 계속해서 돋아나기를 바라면서 절규를 하는 거죠. 날개야 다시 돌아라, 날개야 날자 한번 날자꾸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이제 이런 소망이 실현될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실현되는 사람들도 있겠죠. 뭐 이제 파레토 법칙에 따라서 상위 20% 자본가 계급들은 이제 뭐 항상 없는 날개도 이제 만들어내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그 쇼핑하면서 자신의 어떤 존재나 자신의 인격이나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이제 만들어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거의 불가능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거를 해결할 것인가? 쇼핑이 굉장히 이제 필요해요. 그리고 쇼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일정한 형태의 정체성을 형성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물리적인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상처럼 우리가 날마다 쇼핑할 수도 없고 또 그 날마다 쇼핑만 생각하고 살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 적절한 형태의 그 소비 또 적절한 형태의 돈에 대한 어떤 관념들을 갖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이제 첫 번째 방법으로는 우리가 이제
페르소나와 맨 얼굴 찾기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돈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받아들임으로써 더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자, 이거는 이제 예스이자 노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뭐 돈이다라고 하는 것이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엄청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뭐 이걸 포기하고 이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인도에 가지 않는 이상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또 이 돈만 가지고는 사람이 살 수 없고 돈과는 다른 어떤 것들을 우리가 또 간직하지 않으면 우리 돈의 바다, 이 돈의 홍수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또는 계속 날개가 돋아다 뭐 이렇게만 하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소비 지상주의, 쇼핑 지상주의의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러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1차 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모던한 사회에서는 우리가 구매한 물건들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게 되고 또 타인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투영됨으로써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형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타인의 시선을 통해서 만들어진 나의 모습, 이게 정말 이제 나의 모습일까? 이런 모습을 우리가 또 부정할 수는 없어요. 타인의 시선을 정말 아랑곳하지 않게 무시하면서도 살 수 없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죠. 항상 남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남을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이제 배려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것들이 조율이 되어야 될지를 좀 고민해야 되겠죠. 나의 진정한 모습과 타인이 나에게 바라보는 그런 모습, 쇼핑을 통해서 내가 또 타인에게 보여주는 어떤 나의 모습과 진정한 나의 모습, 이 사이 어떤 균형감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렇게 이제 가면을 쓰고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서는 이제 이렇게 연극에서 배우들이 이제 가면을 쓰고 연기를 했는데 이 가면이 이제 페르소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배우들이 이제 이런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할 때는 자신 어떤 내적인 감정, 내면 세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숨기고 이제 극 중에서 이제 자신의 역할들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슬프지만 웃고 있는 가면을 쓰고 우리가 연극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말 마음은 슬픈데 웃는 가면을 쓰고 있는 배우를 보면서 우리는 좀 측은지심이 생기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단순하게 이제 배우들만 우리가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만 그런가? 우리 자신은 어떤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 자신은 앞에서도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쇼핑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어떤 타인의 시선을 가지고서 우리도 여전히 어떤 형태든지 간에 페르소나를 쓰고 살아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페르소나를 날마다 쓰고는 있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페르소나를 벗어버리고 싶은 그래서 맨 얼굴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어떤 욕망을 우리가 갖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누구나 다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위로받고 싶고 뭔가 자신의 고민이나 이런 슬픔들을 나누고 싶어하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이 전혀 슬프지 않는, 전혀 낭망해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라면, 그리고 뭐 웃고 있는 그런 가면을 쓰고 있다라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뭔가 이제 배려하는 것들이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언제 이 페르소나를 벗고서 자신의 맨 얼굴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또 이제 우리가 맨 얼굴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 여전히 또 하나의 또 다른 페르소나, 이것에 지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의 비극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페르소나를 쓰고 있고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이제 받고 있고 그런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우리가 뭔가 호의를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쇼핑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것으로서 우리의 어떤 페르소나를 다시 치장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삶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산업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렇게 자신의 어떤 맨 얼굴을 보여주는 것,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벗어버리는 게 굉장히 이제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페르소나를 벗는 순간 또 다른 페르소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치될 수 있는 거죠.
위 얼굴이 불편하지만 뭐 쇼핑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회적 관계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 페르소나를 이제 치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많은 페르소나를 벗어야 우리의 진정한 맨 얼굴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정말 맨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나 이런 어떤 고민들을 던져볼 수 있죠. 자, 이제 에픽테토스라고 하는 이제 그 철학자가 이건 이제 헬레니즘 시대에 활동했던 이제 철학자인데 에픽테토스는 이제 삶은 연극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삶은 연극이다. 이제 에픽테토스 이제 엔케리디온을 이제 읽어보면 너는 작가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된 인물인 연극 배우라는 것을 기억하라. 만일 그가 연극이 짧기를 바란다면 짧을 것이고 만일 길기를 바란다면 길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작가는 신이죠. 이제 우리는 신에 의해서 이 세상에 던져져 있는 그런 어떤 존재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이제 기투된 존재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삶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거지로 태어날 수도 있고 왕으로 태어날 수도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없죠. 삶과 죽음은 여러분들의 어떤 선택의 문제와는 다른 어떻게 보면 이제 신의 영역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배우의 역할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아버지나 어머니나 뭐 딸이나 아들이나 뭐 학생이나 뭐 교수나 뭐 다양한 형태의 이제 연극 배우들이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정체성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사회에서 특정한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연극 배우로서의 삶을 아까 얘기했던 그 페르소나라고 하는 가면을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물리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생 가면만을 쓰고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고독하기 때문에 자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고 누군가로부터 뭔가 배려를 받는 그런 어떤 삶이 주어져야만이 인간은 내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또 뭔가 그 행복한 그런 어떤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산업 자본가의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어떤 사회에서 끊임없이 뭐 쇼핑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어떤 스펙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쌓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런 어떤 페르소나를 벗어버릴 수 없는 이런 어떤 그 딜레마에 놓여 있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이제 맨 얼굴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쓰고 있는 이 그 페르소나 또 이제 페르소나만을 좋아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이제 고독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페르소나를 이야기하는 이유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산업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돈을 많이 버는가, 돈을 또 어떻게 쓰는가 이런 어떤 쇼핑에 의해서 우리 페르소나가 결정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좋은 차를 끌고 이러면 뭐 왕과 같은 페르소나를 쓰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지 못한 굉장히 이제 가난하거나 굉장히 궁핍한 그런 어떤 역할들을 맡게 된다라면 어떤 이제 거지와 같은 페르소나 뭐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우리를 이제 평가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것 말고 우리의 맨 얼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맨 얼굴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이 맨 얼굴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단순하게 우리의 어떤 페르소나가 어떤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우리의 페르소나가 평가되는가 이것에만 더 관심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소비하게 되고 끊임없이 돈을 벌려고 그러고 그렇게 들어가는 시간에 비해서 정말 자기 자신의 얼굴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맨 얼굴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투자하고 그런 것들을 가꾸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들이 없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페르소나는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벌고 소비를 많이 하면서 더 막 반짝반짝 빛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어떤 맨 얼굴은 정말 이제 썩어가고 있고 또 거기서 망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굉장히 소중한 부분인 맨 얼굴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가꾸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그 신경을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 이런 주제와 관련해서 이제 에피테토스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맨 얼굴을 가꿀 수 있는가 이런 어떤 방법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들이고 어떤 것들은 다른 것들은 우리에게 달려 있지 않는 것들이다.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들은 믿음, 충동, 욕구, 혐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다. 반면에 우리에게 달려 있지 않는 것들은 육체, 소유물, 평판, 지위,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자신이 행하지 않는 모든 일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맨 얼굴하고 페르소나하고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제 페르소나와 관련된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평가하는 것들, 뭐 건강이나 뭐 재산이나 뭐 지위나 이런 어떤 우리의 외적인 요소들이 페르소나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의 맨 얼굴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어떤 내적인 것들 믿음이나 충동이나 욕구나 혐오 이런 어떤 순수한 감정들을 이제 우리의 어떤 맨 얼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연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페르소나를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거, 또 돈을 또 쓰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평판이나 지위와 연관해서 우리가 뭔가 해야 될 그런 어떤 연극판에서 해야 될 것들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연극을 맡은 그런 배역 말고도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맨 얼굴이라고 하는 거죠. 맨 얼굴. 이 맨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떤 내면 세계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내면 세계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 충동들, 욕구들, 혐오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소중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들은 우리가 쇼핑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것들이죠. 우리가 우리 어떤 마음을 가꾸는 거, 우리 마음 속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감정들이 굉장히 소중하고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잘 다루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쇼핑하면서 페르소나를 꾸미는 거, 돈을 벌면서 페르소나를 좀 빛나게 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내부에 있는 우리의 맨 얼굴, 그 맨 얼굴이 가지는 맨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어떤 생각들, 믿음들, 우리의 욕구들, 우리의 감정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더 배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에픽테토스에 따르면 인간의 어떤 비극, 인간의 숙명을 이 페르소나와 맨 얼굴을 동시에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존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 우리가 이제 제거할 수 없는 거죠. 페르소나도 마찬가지고 맨 얼굴도 마찬가지고. 자, 우리가 돈도 제거할 수도 없고 뭐 쇼핑도 제거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이제 소중한 우리 어떤 마음, 내면적 가치 이런 것들도 제거할 수 없는 것들이죠. 뭐 어느 하나를 포기하는 것들은 굉장히 이제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뭐 여러분들이 뭐 무인도에 가거나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지 않을 텐데 우리는 타인들과 더불어 살아야 되고 타인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떤 페르소나와 이 맨 얼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런데 어느 하나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에픽테토스에 따르면 페르소나에 너무 집착하면 맨 얼굴을 잊어버리게 되고 또 맨 얼굴에 너무 또 집착하게 되면 이 페르소나를 잊어버리게 되고 이 어떤 이 두 가지 극단 속에서 우리가 좀 균형을 잡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와 관련해서 이 쇼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떤 인격 또 우리 어떤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이제 앞 시간에 우리가 배웠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것을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것은 이 모더니티, 이 모던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이 새로움을 추구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낡은 것들이고 그래서 그건 버려야 되는 것들이고 새로운 것들 이게 우리에게 쏟아져 나오는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제품들을 우리가 그것들을 꼭 가져야만 한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에게 쇼핑을 하는 것이 어떤 삶의 방식인 것처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모더니티가 갖고 있는 이런 어떤 산업 자본주의의 함정, 새로움에 대한 어떤 강박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포기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 모더니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끊임없이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다 낡았다, 다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새로움에 대한 어떤 갈증, 새로움에 대한 어떤 반복 강박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이제 자유롭지 않으면 굉장히 이제 힘들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이상의 날개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이불 속에서 펑펑 울면서 왜 나는 돈이 없을까? 왜 나는 쇼핑을 할 수 없을까?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굉장히 취해가지고 아무 정신도 없는데 마지막까지 그 미쓰비시 백화점에 가가지고 돈이 좀 펑펑 쏟아져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내가 겨드랑이에 이런 어떤 날개가 돈이라고 하는 날개죠. 이 쇼핑이라고 하는 날개가 돋았으면 좋겠다라고 이게 처절한 어떤 그 울음을 처절한 어떤 절규를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바로 이제 이 산업 자본주의, 특별히 이제 모더니티라고 하는 근대성이 우리에게 이런 어떤 강박관념을 일으키면서 우리를 끌고 나가는 그런 요소이다. 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으로부터 이 강박관념으로부터 뭔가 새로운 걸 계속 하려고 하는 이 강박관념으로부터 이제 자유롭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이제 그 쇼핑 문화에 이제 함몰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쇼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 준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나 로마 연극에서 배우들이 썼던 그런 페르소나와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페르소나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뭐 스펙이라든지 지위라든지 뭐 이런 어떤 외적인 것들 그리고 이제 에픽테투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은 이런 어떤 페르소나라고 하는 것을 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극 배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의 운명, 인간의 숙명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중요한 것은 그 페르소나 뒤에 있는 우리의 맨 얼굴 이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어떤 그 타인의 의식과는 타인의 시선과는 다른 형태의 우리의 어떤 내면적인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런 요소들인데, 자 이것도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이 페르소나는 반짝반짝 빛나지만 우리의 맨 얼굴은 그냥 썩어갈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면 뒤에 숨겨져 있는 그런 어떤 내면 세계와 감정 이런 것들을 또 돌보는 것이 돌봐야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는 이 세계가 연극 무대고 어쩔 수 없이 이 돈이라고 하는 것, 쇼핑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페르소나를 달고 살 수밖에 없지만 타인의 시선들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살 수는 없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 맨 얼굴이라고 하는 우리 자신의 소중한 어떤 내면 세계를 자각하고 그것을 돌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페르소나에 집중하는 것처럼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굉장히 집중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면적인 삶에 대해서도 여전히 똑같은 만큼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는 빛나지만 하나는 이제 썩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엥히리디오니에서 에픽테투스가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또 다른 두 번째 방법으로서 우리가 이제 심플 라이프라고 하는 단순한 삶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